네. 자, 앞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필터의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필터 설계가 끝났다는 거는 그 필터의 어떤 개수들, A와 B, 그런 개수들을 다 구해냈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다 구해내면은 차분 방정식이나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필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필터를 실제로 만들기 전에 이 필터를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 보고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FIR 필터에서도 리얼라이제이션이 있었죠. FIR 필터에서도 탭드 딜레이 라인 필터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여기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Y가 나간다. 정말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자,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FIR 필터에서도 이것 말고도 사실 다른 구조들도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거라서 이것만 도시를 했고요. 이런 것처럼 IIR 필터도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IIR 필터는 FIR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이 IIR 필터의 리얼라이제이션 구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형 1형, 직접형 2형, 그 다음에 직렬형, 병렬형. 여기 직렬형은 캐스케이드 폼이라고 그러고요. 병렬형은 패러렐 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사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것만 대표적인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 이렇게 구조가 많으냐? 한 가지만 있으면 되지. 근데 이 각 구조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똑같은 수식이라도 이 어떤 걸로 하냐에 따라서 이 소자의 수가 달라집니다. 적은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유한비트 효과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직접형 같은 경우는 사실 유한비트 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직렬형이나 병렬형 같은 경우는 유한비트 효과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직접형, 요 직접형을 가지고 전체를 다 구성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다 이 직렬형이나 병렬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제 그림 들어가기 전에 이 리얼라이제이션에서 사용되는 기본 블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거라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게 지연기입니다. 지연기 또는 어떤 메모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한 타임을 저장해 놓는 그런 거죠. 그래서 xn을 우리가 이 g의 -1이라고 표시된 이 지연기를 통과시키면 xn-1을 한 타임 전에 거 값이 출력이 된다. 여기서 메모리를 시켜놨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블록을 더하는 경우, 두 개의 신호를 더하는 경우, 즉 x1과 x2를 더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에 더하기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x1 더하기 x2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호에다가 상수를 곱하는 경우 a라는 값을 곱하기 위해서는 화살표 중간에다가 이 a라는 숫자를 써줍니다. 그러면 a의 xn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세 개가 리얼라이제이션에서 사용되는 기본 블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요. 첫 번째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형입니다. 직접형. 직접형 1형인데요. 1형. 왜 이런 직접형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직접형은 이 차분 방정식을 직접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냥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식을 그대로 그리면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냐. 식을 한번 보시죠. 일반적인 그 차분 방정식 식이죠. yn 더하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출력인데요. 출력인데, yn 더하기 a1 yn-1 쭉 가서 an의 yn-n, 그 다음에 b0 xn 쭉 가서 bm의 xn-m까지. 그럼 이거를 또 편의상yn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항을 시켜보면yn은 -a1 yn-1부터 쭉 해서 이게 이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요 항이 될 겁니다. 그럼 요 식 한번 그림 그려보죠. 자, 우선yn은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거거든요.
그럼 각각 다 더한 거를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먼저 이쪽부터 보죠. 이쪽이 좀 더 쉬우니까. 자, B0xn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x에다 B0만큼 곱하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요, xn에다가 쭉 와서 B0를 곱했어요. 이 자리. 그럼 요게 B0 xn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자, B1의 xn-1이에요. 자, xn-1이라는 거는 xn을 한번 지연시킨 거죠. 여기 보시면 xn을 이렇게 와서 한번 지연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x의 n-1이 되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b1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b1 x의 n-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림 그린 거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식이 쭉 다 있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이에요. 요거 한 번 더 지연시키면 xn-2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bxn-1을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x의 n-m까지 되면은 거기에다 bm을 곱하면 bm의 x의 n-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더했어요. 이렇게 다 더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것들 지금 다 더했거든요. 다 더했다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거 다 더한 게 바로 요 포인트에서 신호의 값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x를 다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부분, 여기 이제 y 부분도 살펴보면 y 부분은 색을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치우고요. 자, y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인데, 자, 여기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쭉 오면은, 요 자리가 지금 yn이거든요. 그렇죠? yn인데, 이 yn을 한 번 딜레이 시켰어요. 한 번 딜레이 시키면 yn-1이죠. 여기는 안 그려져 있지만, 만약에 한 번 더 딜레이 시켰다 그러면 yn-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딜레이가 돼가지고, 여기는 y의 n-n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그 앞에다가 이렇게 곱해줬어요. 상수를. 여기 하나만 써보면 이건 마이너스 a1의 y의 n-1이 되겠죠. 요 더하기 바로 직전에서는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기 상수 곱했고 상수 곱했고 이렇게 한 거를 다 지금 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신호 부분에서 보면은 요게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요 신호 부분은 이거 다 더한 거고, 그렇죠? 여기는 이거 다 더한 거고. 그러니까 이 yn이라는 거는 결국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식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것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그림은 이 차분 방정식을 별다른 변형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그린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요. 네. 지금 이 부분은 여기 x 부분을 그린 거고요. 이 부분은 y의 과극값 부분을 지금 그린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렸나 하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연필 들고 그려보면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xn이 들어와서 여기는 b0가 곱해지고, xn에 한번 딜레이 된 거, 여기 x에 n-1인데, 거기에 b1이 곱해지고, 쭉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쪽 부분은 여기가 yn인데, 여기에 yn-1이 곱해져서 이렇게 an 곱해지고. 그래서 다 더한 거다. 네. 이게 직접형 1형을 구현을 한 겁니다. 1형. 그래서 이것은 잘 보면은 크게 이제 두 블록으로 나눌 수가 있죠. xn이 들어와서, 네. 여기 어떤 x 부분을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x에 대한 부분 계산하는 거, y에 대한 계산하는 부분 블록, 그리고 그게 출력 yn으로 나가는 이런 구조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형 시스템에서 요거는 두 개 서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 앞에 시스템에서 배웠었죠. 이게 컨볼루션 같은 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블록이 있을 때 이거 두 개 바꿔도 결과는 동일하다.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요 직접형 1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차분 방정식을 직접 구현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형 2형은 제가 앞서 여기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개의 블록이 X에 대한 블록이 있고 Y에 대한 블록이 있는데 이거 두 개 바꿔도 된다.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실제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원래 직접형 1형에서는요. 이게 X에 대한 블록이고 Y에 대한 블록이었거든요. 이게 XN, 이게 YN이면요. 이걸 바꾼 겁니다. 두 개를 바꿔서 여기를 Y에 대한 블록, 여기를 X에 대한 블록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지금 잘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B0, B1, B2 요거 B라는 거는 X 쪽에 대한 블록이죠. 요 부분이 지금 X에 대한 블록이고요. 요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A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여기 지금 Y에 대한 블록이에요. Y에 대한 블록.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근데 왜 가운데가 이렇게 붙어 있냐 하는 것은 자, 요 잠깐 돌아가서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요. 요 부분을 요 부분하고 서로 바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 Z 부분이 서로 등을 맞대고 돼 있죠. 그렇죠? 양쪽을 서로 전체를 바꿔주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자, 이게 대충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 시험 보거나 할 때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다 틀립니다. 이렇게 그리면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숫자까지 다 놓고 설명을 위해서 간소하게 그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맞대 이런 형태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근데 보면은 지금 여기 입장에서 보면 이 신호에서 보면 요리도 가고 요리도 가는데 똑같은 신호가 양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양쪽을 두 개를 놔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형태예요. 이게 직접형 2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직접형 1의 좌우를 바꾸고 공통된 부분을 하나로 합친 형태입니다. 이것은 그 지연 블록의 수를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 직접형 1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예, 딜레이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형 1은 거의 쓰지 않고요. 당연히 직접형 2를 둘 중에서 써야 된다면 직접형 2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직접형 1과 2로 한번 이제 구현을 하는 건데, YZ는, 이런 차분방정식입니다. 이런 차분방정식인데, 이거를, 차분방정식이 아니죠. 전달함수죠. 죄송합니다. 이런 전달함수인데, 이 전달함수를 차분방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바꾸는지 아직도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HZ는 XZ분의 YZ죠. YZ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1YZ, 0.25Z-1YZ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거를 차분방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직접형 1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직접형 1인데요. 일단 X가 이쪽에서 와서 이쪽에서 YN이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분부터 한번 그려보죠. 자, 2배 XN. 자, XN에다가 2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XN-1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XN-1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러면 여기가 XN-1이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XN-2에다가 4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더 딜레이를 시키면 여기는 XN-2가 되고 여기다가 4를 한 거죠. 이렇게 4 이렇게 해서 여기서 더해주고요. 여기서 더해줍니다. 네, 이러면 X 부분의 블록은 계산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Y쪽을 보겠습니다. Y쪽은 여기가 YN인데 여기서 한 번 딜레이를 대면은 YN-1이 되죠. YN-1에다가 마이너스 0.25를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0.25. 그 다음에 yn-2에다가는 마이너스 0.3이에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0.3. 자,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 잘 보세요. yn-4예요. 그러니까 n-2 다음에 바로 n-4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yn-1, 그러니까 yn-2인데, 보통 시험 보면은 여기서 바로 그려버려요. 이게 틀리거든요. 여기가 yn-3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가야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여기가 y의 n-4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0.5를 곱했죠. 0.5. 그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 그냥 빈 채로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 네, 이게 지금 직접형 1형을 구현을 한 겁니다. 직접형 2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형 2는 자, 뭐 다른 책에 보면은 수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이 직접형 1에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직접형 2를 좌우를 이렇게 바꿔주고 같이 붙였다 생각하면 되죠. 자, 바꿔주고 붙인다. 여기yn은요. 자, 먼저 y쪽을 먼저 이쪽에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운데는 공통인데요. 그렇죠? 가운데는 어차피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자, y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쪽에다 이번에는 먼저 그려주는 겁니다. 0.5, 여기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5, 이렇게 더하기, 그죠? 그리고 여기 x쪽을 여기에 공통된 부분으로 마이너스 3,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네요. 2, 마이너스 3, 이렇게, 여기는 4,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게 직접형 2형이에요, 이거는. 네. 그 소자의 수를 세어보면요, 딜레이 소자가 직접형 1형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필요했거든요. 6개. 그렇죠? 근데, 여긴 6개 필요한데, 여긴 몇 개 필요합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만 필요하면 되죠. 예.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형태. 앞서 두 개의 형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요. 지금 피드백 되는 부분에서 어떤 유한 비트 효과,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 피드백 되는 이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효과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들이 다 어떤 오류가 있는 숫자들이라고 봤을 때 이게 계속 돌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돌고 하면서 더 그 증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오류들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너무 깊이 피드백이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짧게 끝내줘야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이런 형식들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직렬형은 어떤 전달 함수가 있을 때 그걸 길게 나타내지 말고 1차 또는 2차의 곱셈 형태로 전개해서 구현하자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전달 함수를 곱셈 형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작은 블록으로 여러 개로 잘라요. 그럼 요 각각은 아니면 1차 아니면은 2차. 네.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 보면 이 각각의 블록들입니다. 여기 2차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요거 자체 구현은 그냥 직접형 2형으로 하고, 예, 자체 구현은 직접형 2형이지만, 그치만 이것들이 2차 이상으로 안 넘어가게 하자는 거죠. 3차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피드백으로 들어가는 게 2차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유한 비트 효과가 좀 더 영향이 적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직렬형인데요. 직렬형이 이렇게 수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직접형으로 할 때는 이걸 바로 갖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곱셈 형태로 나눴습니다. 이게 두 개 여기 가운데 이제 곱하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1-0.6 g의 -1분의 1 플러스 g1. 요거가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블록이에요. 두 개가 곱셈이니까 여기를 뭐 h1이라고 하고 여기를 h2라고 한다면 이거는 h1, h2 이렇게 나타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h1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h2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그림을 그리자면 -3까지 쓰니까 3차로 여기가 한 칸이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1차와 2차식으로 분해를 했죠. 그래서 각각 그림 그리는 거 지금 요 식은 여기에 그려졌고요. 요 식은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각각은 직접형 2형으로 지금 그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이런 건 자주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했을 때 각각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리고 또 사실은 이걸 H1, H2 이렇게 했지만 서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H2를 먼저 그리고 H1을 나중에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길 테니까 꼭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렬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병렬형. 병렬형은요, 전달함수를 아까는 이제 곱셈 형태인데 더하기 형태로, 그러니까 부분분수 형태로 전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건 C는 이제 어떤 상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H1, H2 이렇게 해서 그거를 다 여기서 더합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요것은 각각은, 역시 이 각각은, 1차 또는 2차식입니다. 여기도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어요. 네. 1차 또는 2차식으로 해서 여기서 다 더해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보면,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요. 이 식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다 조각조각 냈습니다. 여기 어떤 상수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차식 2차식 이렇게 있어서 이 각각을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지금 요거는 -1.34 요건 여기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x에는 요렇게 가는 패스 이거 더하기 여기서 다 더해졌죠. 네, 요거를 우리가 h1 여기 뭐 h2 h3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여기 h1 h2 h3가 다 더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상수항 H2 부분은 지금 1차식이죠. 1차식 이렇게 구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지금 H3 1차식인데 2차식인데 여기서 구현이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 좀 말씀드릴 거는 여기 1 플러스 0.64G의 마이너스 1승 부분이 없죠. 그래서 1승 부분은 사실은 여기 뭐 참고를 위해서 0이라고 썼는데요. 사실은 0이 아니고 이 라인을 아예 끊어줘야죠. 그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뭐 이렇게 표시하기도 간혹가다 있긴 한데 이렇게는 거의 하지 않고요. 아예 요 라인이 없는 걸로 네, 그림을 그려주시면 맞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그 FIR 필터와 IIR 필터 설계에 대해서 다 마쳤고요. 또 이 신호 처리 전체 강의도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 강의에서 신호 처리 어떤 기본적인 그 이론들과 그리고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인 필터를 설계하는 법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신호처리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에 여러분들이 좀 수학, 약간의 수학도 아니지만 그 고등학교 때 배우거나 너무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나타내는 법과 복소수를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강의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